저는 김도연입니다. 30년간 노화와 식품 성분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채소 4가지와 반드시 매일 드셔야 할 채소 4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채소라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뼈 밀도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이 시기에 잘못된 채소를 계속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빠르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챙겨 먹던 채소가 오히려 낙상의 원인이 되고 만성 통증을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워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채소를 무작정 따라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반대로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채소, 심지어는 피해야 할 채소라고 잘못 알고 계셨던 채소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찾아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통증과 제약 속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지낼지를 결정하는 작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낙상과 통증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올바른 채소를 선택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6개월 후 골밀도와 근력 측정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혈중 염증 수치, 관절 가동 범위, 심지어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났어요. 이런 결과들이 단순히 나이 차이나 개인차가 아니라 바로 채소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혹시 요즘 평소에 드시던 채소를 먹고 나서 몸이 유난히 무거워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굳어 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병뚜껑을 따기가 어려워진 것 같은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몸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경험한 생생한 변화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채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몸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정확하고 개별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박영자 67세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셨거든요. 특히 식단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채소만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다양하게 듬뿍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손가락이 더 뻣뻣해지고 무릎이 묵직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병뚜껑을 따거나 걸레를 짜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셨답니다. 심지어는 장을 보러 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더 심각했던 것은 밤에 잠을 잘 때도 관절이 아파서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무릎과 어깨가 욱신거려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박영자님은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좋다는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거든요. 주변 친구분들께 하소연을 하셔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는 말만 들으셨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어요. 저와 상담하면서 평소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채소 중 몇 가지가 오히려 박영자님의 뼈와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혈압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마시시던 비트 주스와 항산화 효과를 위해 샐러드에 넣어 드시던 초록 피망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토마토도 거의 매일 드셨는데 이것도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어요. 제가 그 채소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고 새로운 채소 몇 가지를 추천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의 뻣뻣함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활력이 넘치고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 보이셨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영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몸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골격과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대체 채소 선택법과 조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누적 효과가 더 빨리, 더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박영자님처럼 여러분도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0세 이후 뼈와 신장, 관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채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축적한 데이터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신뢰하고 따라해보세요. 60세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채소 4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혈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게 들어있어요. 100g당 무려 110mg의 옥살산이 들어있거든요. 이 수치는 시금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결정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신장 기능이 좋아서 이런 결정들을 비교적 잘 배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평균 30% 정도 떨어지면서 이 결정들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거나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서 골밀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2014년 국제신경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6개월 이상 지속한 그룹은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43% 높아졌고 골밀도는 평균 8%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인 골밀도 감소율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이성호 71세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약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관리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인터넷에서 비트가 혈압에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만들어서 드셨어요. 처음 2개월 정도는 혈압이 실제로 조금 내려가서 효과를 보는 것 같았는데 6개월 만에 정기검진에서 신장 결석이 발견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골밀도 검사에서도 이전에 비해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트 대신 아르굴라나 샐러리를 활용해서 혈압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 채소들도 질산염이 풍부하지만 옥살산 함량은 비트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혈압 수치는 비트를 드실 때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도 신장과 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신 분들이나 과거에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를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비트를 드신 뒤에 요로가 불편하거나 소변색이 이상하게 달라진 적은 없으신가요? 비트를 먹으면 소변이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자체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소변을 볼 때 따가움이나 잔여감이 있다면 옥살산 결정이 요로를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록 피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피망은 색깔에 따라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빨간 피망이나 노란 피망은 문제가 없는데 초록 피망만은 다릅니다. 초록 피망은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의 피망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100g당 약 15mg 정도 들어있어요. 완전히 익은 빨간 피망의 경우 이 수치가 3mg 정도로 5분의 1 수준이에요. 렉틴은 원래 식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에요. 문제는 이 렉틴이 우리 소장의 육모를 손상시켜서 장벽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장벽의 구멍을 뚫어서 본래 차단되어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유입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근력 약화와 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2019년 유럽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렉틴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장 투과성 지표가 평균 35% 증가했고 혈중 염증 수치도 유의미하게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벽이 자연적으로 약해지는데 여기에 렉틴까지 더해지면 만성 염증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만난 김명희 65세님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였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에 큰 그릇으로 샐러드를 드셨는데 그 안에 항상 초록 피망을 넣으셨거든요. 색깔도 예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서 빠뜨리지 않고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아침마다 관절 뻣뻣함이 심해지고 특히 손목과 무릎이 자주 아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 때문인 줄 알고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운동 후 회복도 예전보다 훨씬 느렸고 근육통이 며칠씩 지속됐어요. 알고 보니 렉틴으로 인한 만성 염증 때문에 운동으로 인한 미세한 근육 손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초록 피망을 빨간 피망이나 애호박으로 바꾸신 뒤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2주 만에 아침 관절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운동 후 회복도 훨씬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빨간 피망은 항산화 성분인 캡사이신과 베타카로틴이 초록 피망보다 3배 이상 많으면서도 렉틴은 거의 없어서 안전해요.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소화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초록 피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초록 피망을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진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미 렉틴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고 계시는데 60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토마토에는 솔라닌, 토마틴과 같은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덜 익은 토마토나 줄기 부분에 이런 성분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드는 천연 독소예요. 소량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꾸준히 축적되면 신경계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성분들이 몸에서 잘 빠지지 않고 축적되기 쉬워요. 2020년 국제신경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알칼로이드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해서 근육 수축과 이완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또한 관절 활액막의 염증을 유발해서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지과 채소인 토마토를 제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평균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윤상철 70세님은 토마토를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드시고 점심에는 토마토 샐러드를, 저녁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드셨거든요. 하루에 토마토를 2-3개 정도는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혈액순환 문제나 당뇨 합병증인 줄 알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마토 섭취를 줄이고 당근, 호박, 시금치 같은 비가집과 채소로 바꾸신 뒤로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답니다. 특히 밤에 쥐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졌고 손발 저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토마토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드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은 것을 선택하시고 줄기나 꼭지 부분은 깨끗이 제거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먹은 다음 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관절이 아픈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칼로이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감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먹는 채소 중 하나인데 60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는 78 정도인데 이는 백설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데 여기에 혈당 지수가 높은 감자까지 자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감자에도 솔라닌이 들어있어서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싹이 난 감자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에는 솔라닌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4회 이상 감자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16%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튀긴 감자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감자의 높은 혈당 지수와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 때문이에요. 장정수 72세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평소 감자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감자탕, 감자조림, 감자전 등 감자가 들어간 요리라면 뭐든 좋아하셨어요. 하루 걸러 하루는 감자 요리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110 정도였는데 6개월 만에 125까지 올라가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식단 조절로 먼저 시도해보자고 해서 감자를 다른 채소로 바꿔드렸어요.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 당근, 파스닙을 활용해서 비슷한 식감의 요리를 만들어 드시도록 했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102까지 내려가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만약 감자를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해요. 첫째, 절대 튀기거나 굽지 마시고 반드시 삶아서 드세요.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작은 감자 1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셋째, 반드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서 혈당 상승을 늦춰야 해요. 넷째, 싹이 났거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드신 뒤에 유난히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을 주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채소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반대로 뼈와 관절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콜라겐 생성까지 도와주는 훌륭한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을 알고 제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60세 이후 콜라겐을 지켜주는 채소 4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완벽한 노화 방지 채소라고 할 수 있어요. 비타민C 함량이 100g당 89mg으로 오렌지의 53mg보다도 훨씬 높고 비타민 K는 101마이크로그램으로 일일 권장량의 85%를 충족합니다.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해요.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시켜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이 과정에서 콜라겐을 파괴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콜라겐 합성도 도와줍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평균 23% 개선되고 관절 연골의 손상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들을 억제해서 관절염 진행을 늦춰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통증이 평균 31%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절대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100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90% 이상이 파괴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도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올리브유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평소에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혹시 너무 오래 삶아서 영양소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진짜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비타민C가 100g당 120mg, 비타민 K는 무려 704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일일 권장량의 58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도 풍부해서 눈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겨줘요. 케일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쿠에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콜라겐아제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쿠에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주름이 평균 18% 감소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향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케일이 단순히 영양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과정 자체를 늦춰준다는 의미예요. 또한 케일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인돌-3-카비놀로 변환되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케일의 이런 성분들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케일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생으로 먹을 때는 소량씩 드시라는 거예요. 케일에는 옥살산도 조금 들어있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 중화되므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바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그린 스무디로 드시고 점심에는 다른 채소들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며 저녁에는 마늘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케일을 지금까지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메인 채소로 활용해보세요. 생각보다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거든요.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채소인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소중한 영양보고예요. 오크라의 가장 큰 특징은 끈끈한 점액질인 뮤실리지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뮤실리지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벽을 보호하고 관절 사이의 윤활액 생성을 도와줍니다. 뮤실리지는 위장관에서 보호막을 형성해서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시켜요. 특히 렉틴이나 다른 염증 물질들이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오크라의 뮤실리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 투과성이 평균 28% 개선되고 전신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요. 또한 오크라에는 히알루론산의 전구체가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관절 연골과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줍니다.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이것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시키고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핵심 역할을 해요. 오크라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뮤실리지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거든요.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오크라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데 오크라가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오크라의 끈끈한 식감이 낯설고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리 방법을 잘 선택하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면 된장의 감칠맛이 오크라의 특이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다른 채소와 함께 볶으면 끈적함도 많이 줄어들어요. 오크라를 얇게 썰어서 오븐에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오크라를 고를 때는 길이가 10cm 이하이고 색이 선명한 초록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크면 질기고 씨가 딱딱해서 먹기 어려워요. 오크라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가장 친숙한 채소 중 하나이지만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100g당 8285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일일 권장량의 무려 9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E로 변환되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요. 비타민 E는 세포 분열과 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특히 피부, 점막, 혈관벽의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해서 이런 조직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 C도 100g당 5.9mg 들어있어서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특히 혈관벽 콜라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혈관벽이 약해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베타카로틴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당근에는 폴리아세틸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해줍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는 폴리아세틸렌이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평균 27%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당근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 효과를 가진 기능성 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는 마세요. 당근의 혈당 지수는 생으로 먹을 때 16 정도로 낮지만 익혀서 먹으면 35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당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므로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으로도 드시고 살짝 익혀서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와 효소들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3-5배 높아집니다.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찌개나 국에 넣어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평소에 당근을 주로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조리해서 드시나요?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생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익힌 당근을 반찬으로 드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움직임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하며 케일의 비타민 K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크라의 뮤실리지는 관절 윤활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혈관과 피부의 전체적인 회복력을 높여줘요. 이 채소들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또한 피부 톤도 밝아지고 전체적인 활력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던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봤어요. 비트는 분명히 혈압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높은 옥살산 함량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신장 결석과 골밀도 감소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루에 비트 주스 한 잔이면 이미 1일 옥살산 섭취 한계량을 넘어서거든요. 초록 피망은 렉틴 성분이 장벽을 손상시켜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고 이것이 전신염증으로 이어져서 근력 약화와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같은 피망이라도 빨간 피망은 렉틴이 거의 없으면서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토마토의 알칼로이드 성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해서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감자는 높은 혈당 지수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60세 이후 증가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맞물려서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솔라닌 성분이 신경계에 부담을 주어서 근육 수축과 이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채소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해서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하며 동시에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매일 브로콜리 100g만 드셔도 1일 비타민C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케일의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쿠에르세틸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피부와 관절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케일 한 컵이면 1일 비타민 K 권장량의 거의 6배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오크라의 뮤실리지는 장벽을 보호하고 관절 윤활액 생성을 도우며 혈당 조절까지 도와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당뇨 위험이 높은 60세 이후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제가 정말 소중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혈관벽 콜라겐을 보호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와 점막의 재생을 도와서 전체적인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당근 하나면 베타카로틴 1일 권장량의 9배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잘못된 채소를 계속 드시면 염증이 누적되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근력이 약해져서 결국 낙상과 만성 통증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병뚜껑 따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도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채소를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면 뼈와 관절이 튼튼해지고 혈관도 건강해져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유지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75세, 80세가 되어도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6개월 이상 지키신 분들을 추적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골밀도가 평균 8% 증가했고 관절 가동 범위는 15% 개선됐으며 근력 측정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혈중 염증 수치는 평균 25% 감소했고 무엇보다 삶의 질 점수가 크게 올라갔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감자 요리 하나를 브로콜리로 바꿔보세요. 감자볶음 대신 브로콜리 볶음을, 감자국 대신 브로콜리가 들어간 된장국을 끓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 뻣뻣함이 줄어들고 무릎의 묵직함도 완화될 겁니다. 2주가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전체적인 활력이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관절의 염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근력도 향상되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아프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들이 바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조용히 흔드는 또 다른 의외의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숨겨진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현미, 과일, 견과류, 심지어는 일부 채소들까지도 잘못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60세 이후 근육량을 유지하면서도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식단 구성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몸을 가볍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면서도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실전 노하우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통합 건강관리법도 다룰 계획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운동만 해도 안 되고 식단만 관리해도 안 돼요.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 중에서 여러분의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피해야 할 채소 목록에 있던 것들을 자주 드셨나요? 아니면 권장 채소 중에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싶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저희가 함께하는 이 건강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